1.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의 피고용자인 의사도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 의무 또는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3.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 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서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행위에 대하여 그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사립대학 측에서 평등권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세무대학교 폐지법률에 대하여 이 대학의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그 위헌 여부를 다툰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 부정되었다. 6.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의 수범자는 대학이므로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나 교수에는 제3자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아버지나 남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8.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으나 보충성 요건은 흔결히 치유될 수 있다. 9.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등록 취소 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리위원회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 법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10.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11.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12.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용자가 발송하려고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서신 제출일 16시에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헌 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3.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임시회 방청불허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위법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5.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 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16. 불기소 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피해자의 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17.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18. 국방부 장관 등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는 군 지휘 조직 내부의 행위로서 일반 장병에 대한 직접적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직접성 요건을 흔결하였다. 1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 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20.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1. 법규정립 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22.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23.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직접성이 인정된다.
24.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5.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26. 가석방 심사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 요구하는 규칙은 수용자가 이미 석방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인 경우에는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